기원전 12세기경 소아시아 서안의 도시 트로이는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그리스군의 공격을 받았다. 강력한 성벽을 두른 트로이는 명장 헥토르와 그의 사촌이자 또 다른 명장인 아이네이아스의 분전으로 끈질기게 버티었다. 치열한 공방전이 10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마침내 그리스군은 해변에 거대한 목마를 남겨두고 철수한다. 사실은 함대를 이끌고 철수하는 척했다. 트로이 사람들이 해변의 목마를 발견한다. 그들은 그리스군이 공격을 포기하고 남긴 선물로 오해한다. 그들이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하지만 이로 인해 10년 동안이나 지켜온 트로이 성이 무너지게 된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트로이 병사들이 깊이 잠든 밤,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트로이 성안은 삽시간의 화염과 함께 아비규환에 빠져들었다. 왕족도 서민도 가리지 않고 살해되었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다.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트로이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트로이 왕의 사위인 명장 아이네이아스는 이 참극 속에서도 일족을 이끌고 극적으로 탈출한다. 아이네이아스 일행은 몇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불타는 트로이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먼저 카르타고에 닿는다. 아이네아스는 이곳에 여왕 디도와 사랑을 나눈다. 그에게 빠진 디도가 계속 카르타고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한다. 하지만 제우스의 명을 받은 아이네이아스는 결국 그녀를 뿌리친다. 그가 떠난 뒤 디도는 자살한다. 이후 아이네이아스는 저승도 방문하는 등 총 7년간 유랑한다. 마지막에 이탈리아 중부 라티움 지방에 도착한다. 라티움의 형용사형이 라틴이다. 즉 라티움은 라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이름을 뜻한다. 이때 이곳을 다스리던 왕이 아이네아스에게 호감을 보인다. 아이네이아스는 공주 라비니아와 결혼한다. 그는 새로운 도시 라비니움을 건설한다. 그가 죽은 뒤에는 그와 함께 트로이에서 탈출한 아들 아스카니우스가 왕위를 물려받는다. 아스카니우스는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뒤 알바 롱가라고 이름 짓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 이것이 훗날 로마의 모체가 되는 도시이다. 이때부터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할 때까지 오랫동안 많은 전설적인 왕들이 잇따라 등장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전설이다. 아이네이아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가 실제로 이탈리아로 갔는지, 또 실제로 전설적인 왕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모두 신화 속이나 전설 속의 이야기다. 다만 트로이 전쟁 자체는 1871년 독일의 고고학자 하일리히 슐리만의 발굴로 인해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밝혀졌다. 어쨌든 로마인은 건국자 로물루스가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한다. 알바 롱가는 아이네이아스의 후손들, 즉 전설적인 왕들에게 계속 통치된다. 그런데 400년쯤 지났을 때 알바 롱가의 왕위 찬탈 사건이 벌어진다. 동생이 형을 강제로 쫓아낸 것이다. 동생은 형의 아들들을 모조리 찾아서 죽였다. 그리고 딸, 즉 조카 딸은 결혼과 출산이 금지되는 여사제로 만들어버렸다. 그녀가 아들이라도 낳으면 왕위를 찬탈한 그가 난처하게 될까 우려해서였다. 그런데 여사제가 된 왕녀가 강가에서 잠들어 있을 때 군신 마르스가 반했다. 마르스는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와 사랑을 나누어 임신하게 한다. 모든 일이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리하여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이 각각 로물루스와 레무스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숙부는 격분해서 그녀를 감옥에 가두었다. 다르게 전하는 이야기는 그녀가 강에 던져졌다가 극적으로 물의 신에게 구출되었다고 한다. 쌍둥이는 바구니에 담긴 채 테베레 강에 띄워졌다. 갓난아기가 든 바구니는 떠내려가다가 하류강가의 갈대숲에 걸려 멈췄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늑대가 바구니 안에서 흘러나오는 젖먹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이 늑대가 두 아기에게 젖을 물려 구해주게 된다. 처음에는 쌍둥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다. 나중에 어느 양치기가 그들을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가서 기른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는 성장하여 그 일대 양치기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차츰 세력권을 넓혀가던 형제는 자신들의 출생에 얽힌 비밀도 알게 되었다. 형제는 부하들을 이끌고 알바 롱가로 쳐들어간다. 싸움에서 이겨 왕을 죽였지만 이미 어머니는 옥사하고 없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쫓겨나 있는 외할아버지를 다시 복위시킨다. 외할아버지가 다시 알바 롱가를 이끌게 되어서 로물루스 형제가 거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었다. 대신 그들은 외할아버지의 지원 아래 그들만의 도시를 세우기로 한다.
그들이 정한 장소가 바로 테베레강 하류였다. 테베레강 하류는 강을 통해 무역과 교통이 가능했다. 또한 주변의 비옥한 평야는 농업에 적합했다. 두 사람이 자란 곳도 테베레강 하류였다. 테베레강 유역 선택은 두 사람에게 필연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동의 적을 무너뜨린 뒤 형제 사이가 나빠졌다. 도시로 선호하는 장소가 서로 달라서 다툼이 생겨났다. 결국 형제는 분할 통치하는 데 합의했다. 로물루스는 팔라티누스 언덕에, 레무스는 아벤티누스 언덕에 각각 세력 기반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곧 분쟁이 생긴다. 세력권의 경계를 나타내려고 로물루스가 도랑을 파놓은 게 있었다. 이를 레무스가 뛰어넘었다. 이는 남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였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레무스를 죽였다고 한다. 그러나 본질은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원래 부자 사이도 공유할 수 없는 게 권력의 속성이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쌍둥이 형제가 지존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전쟁했는데 여기에서 로물루스가 레무스에게 승리한 것이다. 마르스나 늑대 이야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 로물루스 형제 이야기도 실제였는지 알 수 없다. 아무튼 로물루스가 초대왕으로 전해진다고 하니까 전설과 실제가 뒤섞였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건국자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로마는 이렇게 탄생했다. 초기에는 작은 도시 국가로 출발했을 것인데 기원전 753년이었다. 이때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등 주요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었거나 발전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춘추 시대의 초기에 해당한다.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1200년에서 800년 사이에 마감한다. 따라서 로마는 철기시대 초기에 태어났다. 이때쯤 도구와 무기의 철기가 이미 널리 쓰였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건국왕 로물루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방대한 로마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